여러분,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지만 치솟는 집값과 막막한 노후 준비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어르신들께는 어디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욱 절실할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희소식입니다. 흔히 실버타운이라고도 불리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의 비싼 입주 비용을 생각하며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노인 복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문턱 없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설계가 돋보입니다. 또한 주거 공간 안에서 문화생활, 건강관리, 이웃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나아갈 것이 예상됩니다. 어르신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홀로 살다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활력을 되찾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떤 곳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궁금했던 모든 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실 때쯤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주거시설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하나의 건물 또는 단지 안에 통합적으로 결합된 공공임대주택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 할머니는 홀로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하게 생활하시다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은 물론 건물 내에서 운영되는 물리치료실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노인 카페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문화 강의실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등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곳은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건강관리, 여가활동,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이는 입주 후 최대 50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입주하면 주거 불안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 때문에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 할아버지 부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이제는 이곳이 우리 집처럼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안정적인 보금자리에 만족감을 표현하십니다.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요 특징 및 시설들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맞춤형 주거 기능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과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문은 일반 여닫이문 대신 공간 효율성이 높고 사용하기 편리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이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이 할아버지는 슬라이딩 도어 덕분에 휠체어를 타고도 방 안팎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주거 공간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편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작물을 가꾸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가든 텃밭은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소일거리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몸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사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동네 병원에 굳이 가지 않아도 건물 안에서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니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편안하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인 카페, 다양한 취미 활동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강의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잊고 지냈던 재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무료 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하기 싫어 끼니를 거르던 최 할머니는 복지주택 입주 후 식당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건강도 되찾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건물 내에서 건강관리, 여가활동, 사회적 교류, 식사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어르신들이 더욱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은 입주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주로 취약계층과 일반 지원자로 나뉘어 책정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평 규모의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보증금은 약 250만 원 수준이며 월세는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한 달에 불과 몇만 원의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야 했던 한 할머니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후 월세 부담이 거의 사라져 식비나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지원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계층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지원자들 역시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자의 경우 8평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금은 약 1,000만 원 수준이며 월세는 약 1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얼핏 보면 월세 10만 원이 크게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의 일반 주택 월세가 최소 50만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또한 임대료와 별도로 약 10만 원의 추가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관리 수수료에는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 공용시설 관리 비용, 그리고 일부 복지 서비스 이용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일반적인 주거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인 만큼 지원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바로 연령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지정입니다. 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기초생활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70세 박할머니는 1순위 자격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구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90% 이하인 1인 가구로 홀로 생활하며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 영구 임대 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재양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양 군인들에게도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로 1순위보다는 소득 기준이 약간 높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중위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격은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기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다소 높아 보여도 자산이 적거나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수요가 높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취약 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던 김 할머니는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좌절했지만 강원도의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기회인 만큼 신청 방법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공지사항 확인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완공되거나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모집 공고가 올라올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두 번째, 마이홈 LH 웹사이트. 세 번째, 마이홈 콜센터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많을 때는 전화 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1600-1004입니다. 공고를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청은 크게 현장 지원, 온라인 신청,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지원입니다. 모집 공고에 지정된 현장 지원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한 어르신들이나 자녀, 손주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색한 후 L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플러스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LH 청약 플러스 앱을 설치하고 앱 내에서 원하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지원 기간과 세부 사항은 지역 및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채용 공고를 적시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집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니 관심 있는 어르신들은 꾸준히 공고를 확인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순위가 아닌 경우 서울 수도권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의 모집 공고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계속 낙방하던 72세 최할머니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강원도 지역의 고령자 복지주택에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입주에 성공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는 그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은 전국 각지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규모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에는 포천, 부천, 강원도에는 화천, 행성, 충청북도에는 증평, 충청남도에는 홍성, 예산, 전라남도에는 고흥, 영암. 예를 들어 전남 고흥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자랑하며 입주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지역이 항상 거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지역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위치해 있는 곳이며 각 주택단지는 특정 시기에만 비어있는 호실이나 신규 단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꾸준히 확인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2027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정부는 매년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어르신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섭니다. 욕실의 안전 난간부터 슬라이딩 도어와 같은 맞춤형 주거 기능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텃밭, 사우나, 물리치료실, 피트니스 센터, 노인 카페, 문화 강의실, 심지어 무료 식당까지 이 모든 편의 시설들은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건강관리, 여가활동, 사회적 교류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방문 간호, 건강관리, 주택수리 서비스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지니 어르신들은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신청자분들까지도 시중임 대료에 비해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10만 원대의 월세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을 아끼고 다른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복잡해 보이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듯이 연령 기준과 소득 자산 기준, 그리고 우선순위 등 명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 때문에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기보다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공급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7년까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해당 지역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꾸준히 정보를 탐색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LH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